자, 여기는 JS 끝으로 가겠습니다. 맨 끝으로 가서, 자, 여기 첫 번째 요소, 카드에다가, 이제 우리 첫 번째 카드에다가, 포커스가 잡혔을 때, 또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 대한 요 기능이 잘 보면 똑같아요. 그죠? 뭐, 하나도 전혀 다르지 않고, 일순간도 차이 없이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자, 여기도 따지면 기능상의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함수로 줄여가지고 동작하게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위에 올려서 자, 이렇게 줄게요. 자, 변수, 자, 여기다가 자, add act라고 하나 만들어 주고요. 펑션 함수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무엇을?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을 넣어 볼게요. 일단은 자, 뜯어가지고 그냥 집어넣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뜯어가지고 바로 넣었어요. 다른 거 없죠?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는 똑같은 코드니까 얘는 있을 필요 없이 지우고 위에 코드와 아래 코드 모두 저는 add act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한 줄밖에 안 들어가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한 줄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밑에 있는 이 부분도 함수로 처리하면 될 테니까 빼는 걸로 remove로 쓰겠습니다. 변수 remove act라고 해서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자, 변수로 시작했으니까 세미콜론 끝내 주셔야겠죠. 안에 들어가는 내용 그대로 마찬가지 뜯어서 띡 넣어줄 거고요. 밑에 것도 지우겠습니다. 그럼 저는 아까와 동일하게 remove act라고 하는 이름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일단 밑에 거는 빼더라도 자, 그래서 위쪽에 함수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아래쪽의 기능 자체는 가볍게 정리를 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제대로 잘 되었는가를 보면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이건가요? 자, 탭. 네, 큰 문제 없이 먹었어요. 자, 아주 잘 동작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고요. 자, 그러면서 저는 네 군데 모두 쓸 수 있게끔 해결을 해줘야겠죠. 네 군데를 모두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려워. 그냥 이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을 써서 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두 번째 카드라고 쓰고 딱 붙여요. 그럼 이 자리에 0이라고 들어간 자리는 1, 1, 1 이라고 쓰면 되겠죠. A 안에는 해당 li 내부에서는 어차피 첫 번째니까 쓰는 게 아니고, 자, 그럼 해결이 됐겠지 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자,
갑자기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자, 됐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다시 들어가요. 왜? 라고 해서 봤더니 위쪽에 있는 기능이 여기 보시면 똑같이 0번째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으로 인해서 뭔가 좀 불편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 또한 매번 0번째와 1번째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100개면 100번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자체도 일단은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이를 조금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자, 저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반복 처리하는 거잖아요. 각각의 요소들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li를, 자, 위에 있는 변수 li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점 length, 개수 파악을 먼저 할게요. 자, 그래서 변수 product li의 len 이라고 변수를 하나 짓고요. 이름이 너무 길다라고 하시면은 뭐 li len이라고 줄여도 상관없겠죠, 지금은. 자, 위에서 어딘가에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저는 반복문을 통해서 사용을 할 건데요. 임의 변수 i는 0. 근데 이때 i라고 하는 변수를 쓴 적이 있다 라고 한다면, 자, 쓴 적이 있죠? 아닌데? 다시 한번 볼게요. 위에 한번, 위에 한번 있군요. 그러니 발을 선언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i를 지우고 쓸 겁니다. 그러면 세미콜론 i가 몇 번이 될 때까지 li가 개수만큼 처리가 될 때까지 i를 1씩 더하시오. 플러스 하셔도 되고 플러스는 1 하셔도 되고 관계없다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밑에 거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슬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써 있는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기능을 수행할 건데 이거 통째로 다 넣기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 위에도 마찬가지 변수, 자, li 이벤트 add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li 이벤트 add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주고 이곳에 들어가는 각각의 숫자 있죠? 여기 0 변수 n으로 쓸게요. i로 만들어도 되겠지만 일부러 n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는 변수도 n, 자, 이 자리에 들어가는 변수도 n 해서 매개 변수 n 를 만들어 주고요. 뭐 하면 됩니까? add 이벤트 add, d가 뭐지? d는 지우고, 자, li 이벤트 add라고 하는 이 i를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함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서 뭘 해라? i번째라고 일단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첫 번째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동작을 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동작을 하죠. 자, 다시 처음으로 오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얘밖에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동작하는 걸 봤습니다. 자, 이때 자, 뭐를 추가를 해주셔야 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쪽에 들어간 여기 변수값과 여기 들어가는 변수값 모두 순서에 맞게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내용들을. 자, 함수를 수행해 라고 하는 형태를 갖출 건데, 자, 단순하게 이렇게만 수행하게 해버리시면 순서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넘버링 자체를. 자, 그래서 아래쪽엔 제가 미리 한번 써보긴 했었는데, 자, 이렇게 할 겁니다. 해당하는 이 n의 값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끔 어떤 상황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n이라고 쓰면 안 먹어요. 안 먹고 동작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n을 담을 수 있게 할 겁니다. 여기에 n을 담았어요. 일단은. 그죠? 그럼 이 얘기는 실제로 내가 써야 되는 add와 remove라고 하는 곳에다가도 n이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가게 하고, 안쪽에 들어가는 값 처리하는 것도 n이 동작하게 해주면, 일단은 자,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이 전달이 되게끔 하는 거니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뭔가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F12 눌러서 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카드에 어디 갔니? 잘 안 보이네요. 자, li 자, 보여. 새로 고침 첫 번째 액트 먹었고, 두 번째 액트 먹었고, 세 번째 액트 먹고, 네 번째 먹고. 자, 일단 먹긴 먹었네요. 먹었는데 안 나타나는 건 디스플레이 논이 해결이 안 되는 것 뿐이군요. 자, 어느 정도 다 됐는데 여기 값이 또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여기도 순서가 존재하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1차적인 내용들은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 자체도 순서 값과 함께 해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를 어떻게 뜯어서 언제 li에 들어가는 이 자리에 변수로 추가로 채워서 넣겠습니다. 자, 복잡하니까 조정을 좀 하고요. 이때 얘는 변수명은 다른 곳에서 실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복사 선언명을 지우고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어쩔 수 없이 돌려서 다시 할게요. 자, 현재 상태에서 일단 잠깐 요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긴 해요. 첫 번째 거는 먹지만 두 번째부터는 저 포커스 처리하는 것만 테두리만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부분 여기 186번째 줄이 순서 값을 제대로 가리키고 그것을 수행하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시려면은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얘를 여기 펑션 있죠? 펑션 밑에다가
써주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써주고, 그 다음에도 해줘야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자, 이렇게 각각의 내용들을 다시 넣어서 써주셔야 합니다. 뭔가 되게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순서는 좀 틀렸네요.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내가 무엇을 써야 되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일단 그게 가장 커요. 자, 그래서 심지어 여기도 뭐가 잘못됐네요. 이거를 조금이라도 쉽게 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 자, 아까 했던 한 줄에서 잘 보면 펑션 함수로 시작해서 기능 수행하게 되는 요 자체도 한 덩어리죠. 위에 거. 여기도 기능이 따지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이거 함수니까 여기 있는 그냥 이 함수 바로 수행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add act만 쓰면 어떨까? 마찬가지 remove act만 쓰면 어떨까? 라고 하는 거죠. 세미콜론은 지워 주셔야 해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아까 펑션이 있던 요 자리, 펑션이 있던 각 라인에다가 두 개니까 이곳에다가 product li order라고 하는 요 값을 이곳에 붙여주면, 변수 자체를 세로 선언 한 통째로 집어넣어도 관계없습니다. 집어넣어주면 자, 해결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n 값도 수정해서 넣고 밑에 있는 것도 처리를 해서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오히려 동작을 전혀 안 합니다. 오히려.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클로저 때문이에요. 자, 해결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자,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요. 여기 사이를 우리가 아까 뭐 했냐면 이렇게 감싸고 펑션 한 다음에 이 내부에다가 함수를 수행하게 명령을 했을 때는 좀 이상하긴 했어도 동작은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아예 동작 자체를 제대로 안 하는 이유는 내가 포커스를 주었을 때 이 기능을 수행을 해. 그때 이 뒤에는 이 내용들은 일단 스탠바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함수를 수행을 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데이터들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대놓고 해버리면 포커스가 되었을 때 함수를 수행해 이게 아니라 포커스가 할 거야, 너 함수지? 나 함수니까 바로 수행할게 이래버리는 거예요. 스탠바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문제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써야 되는 게 클로저예요. 무엇을? 함수를 호출했을 때 내부에 있는 기능들을 바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기다릴 수 있게끔, 내부에서 함수를 새로 또 수행할 수 있게끔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예비 처리를 하게 만든다.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해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함수를 한 번 더 감싸기만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그냥 펑션이라고 해서 감싸시면 모든 내용들이 해결이 돼요. 함수 호출해야죠. 네, 함수 호출할 거예요. 호출할 건데 엄밀히 말하면 이 내부에서 다른 함수를 이 이름 자체를 다시 불러가지고 호출할 일은 없잖아요, 사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함수의 이름을 굳이 붙일 필요가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return이라고만 쓰셔도 해결이 됩니다. 익명함수를 바로 반환시켜라. 그리고 n값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n값이 되죠. 자, 한 번 더 보여드려요. 자, 다시 설명을 하자면 해당하는 함수를 내가 수행을 할 거예요. 자, 어떤 함수가 되든 수행하는 명령어를 줬는데 이때 뒤에는 원래 있던 규칙에 function이라는 곳 안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몇 가지 내용들이 더 복잡하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function이라는 것을 그냥 외부에서 쓰게끔 하려고 바꿨어요. 그랬더니 수행하는 명령을 주면 불러가 처리된 다음에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행을 해버려요. 중간 단계가 없는 형상으로 이상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펑션을 중간에 한 번 더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 이 함수를 바로 동작을 할 때 이름이 굳이 필요한 아이가 아니므로 이름이 만약에 있다면 뭐 변수 액션 fn 이렇게 쓰면 밑에다가 return action fn 이렇게 쓰시면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자체가 바로 처리하면 되는 아이였으므로 return 이렇게만 써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n은 안쪽으로 옮겨서 자, 확인해보면 잠깐만요. 에러가 났는데 못하냈네요. 자, n이 바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그대로네요. 자, 여기고 요거 제가 아까 빼먹은 게 하나 있어서 빼먹은 거 수정. 제가 방금 전에 잘못 얘기해서 여기다 넣었잖아요. 옮길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옮길 필요 없이. 그리고 순서 아까 add, remove. 자, 순서값 제가 안 바꿨더라고요. 자, 마무리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li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여러 개다 보니까 이 자체를 함수로 하나를 만들어서 각각 여러 개를 하나에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봤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각각의 하나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없어요. 우리가 반복문으로 진짜 하나하나를 일일이 돌려서 처리하는 수밖에는. 그래서 모든 li를 필요할 때마다 매번 돌리는 거예요. 한 바퀴 돌리고 또 클릭할 때 한 바퀴 돌리고 한 바퀴 돌리고 매번. 그래야 그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함수를 만들어준 연습을 한 거고, 이때 내용을 동작하게 했을 때 해당하는 n번째 값이 포커스 잡히는지 마우스 올리는 건지 블러 처리하는 건지 벗어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각 상황을 묘사를 해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묘사 상황이 되었을 때 뒤에 있는 함수를 수행해라. 이때 자, 펑션을 걸어버리고 그 내부에다가 기능을 쓰는 게 맞는데, 그렇게 했더니 똑같은 코드가 여기 200번째 줄에 있는 이 코드가 계속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반복을 자주 하는데 좀 그러니까 이걸 좀 줄이자 라고 해서 이 함수 자체를 그냥 통으로 집어넣은 거죠. 자, 통으로 집어넣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포커스가 처리되었을 때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동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클로저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일단은 함수가 딱 스탠바이 할 수 있게끔 해놓고 처리가 되면 그 안에 있는 이 기능 수행해 라는 개념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내부에다가 함수를 한 번 더 쓴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클로저를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함수 만들어 놓고
그냥 함수를 호출해 라고 명령을 내리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동작을 해버리니까, 아니야, 너 이거 할 건데 그 내부에 있는 기능을 쓸 거니까 기다려 하기 위해서 외부 거를 동작하게 만들어 놓고 내부 거는 스탠바이. 그래서 함수를 간단하게 이해한다면 그냥 이중으로 만들어 놓고 내부에서는 리턴 시켜라, 딱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1차적인 클로즈의 개념은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이 모두 쓸 수가 없으니까 복잡하니 필요한 큰 명칭으로만 분류를, 함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는 소위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선택자를 하고 함수를 나 A라는 함수를 쓸 건데 그때 난 B라는 함수도 있는데 그때 나는 요 C라는 함수를 통해서 동작하게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이때 여기 변수 n은 없습니다. 변수 n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변수라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매개체가 되는 변수죠. 그렇기 때문에 뭐 bar을 선언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네. 그냥 뭔가 집어넣을 거야. 그 뭔가 집어넣으면 수행해. 이때 그 무언가를 변수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 무언가 내가 받아줄게 라는 뜻으로 매개 변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